여러분들께서는 악정고투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악정고투란 매우 어려운 조건을 무릅쓰고 힘을 다하여 고생스럽게 싸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어려운 조건을 무릅쓰고 죽을 힘을 다하여 경기에 나서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9라운드에 나선 손흥민은 이날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 위치에서 주로 뛰었고 패스도 거의 받지 못했으며 페리시치와의 조합도 맞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는 손흥민이 팀에 기여한 장면을 기억해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며 혹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매체들이 경기가 끝난 뒤 뚜렷하게 기억이 남을 만한 장면이 없을 정도로 아쉬운 경기력에 그쳤다는 평가 일색이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3-4-2-1 전형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경질된 뒤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 역할을 맡은 첫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후반 37분 교체될 때까지 손흥민은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문전 침투에 이은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힌 데다 앞선 침투 장면에서 오프사이드 판정까지 나와 슈팅 기록마저 지워졌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이 장면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또다시 고전한 밤이었다며 앞선 혹평과 함께 평점 4점을 매기는 데 그쳤습니다. 상대가 강등권 팀이었는데도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줄 정도로 토트넘 경기력은 부진했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볼점유율에서 6대4 정도로 앞섰지만 정작 수비나 중원에서 전방으로 향하는 전진 패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 퇴장으로 30분간 수적 우위를 점한 경기였는데도 슈팅 수에서 오히려 8대15로 크게 밀린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여기에 콘테 전 감독처럼 스텔리니 대행도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는데 손흥민의 이날 볼터치 횟수가 겨우 27회로 팀 내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콘테 시절처럼 왼쪽 윙백으로 나선 이반 페리시치가 손흥민보다 더 측면 공격수처럼 뛰었고 손흥민은 중앙 미드필더들과 같은 선상에 어정쩡하게 위치했습니다. 패스 분포도에서도 사실상 고립 수준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최근 A매치에서 맹활약을 펼쳤기에 그 기세가 꺾인 건 더 아쉬움이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에버턴전 아쉬웠던 경기력이 향후 손흥민의 선발 입지에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콘테 감독 시절엔 침묵이 이어지거나 현지 비판 여론이 거세더라도 주전의 입지엔 큰 변함이 없었으나 스텔리니 대행은 콘테 감독과는 손흥민 활용법이 크게 달랐습니다. 지난 2월 손흥민은 이번 시즌 처음으로 2경기 연속 선발에서 제외돼 조커로 기용됐는데 당시 임시로 지휘봉을 잡은 게 바로 스텔리니 대행이었습니다. 콘테 감독이 담낭염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잠시 팀을 떠난 사이 스텔리니 대행은 손흥민을 2경기 연속 선발에서 제외했습니다. 해리 케인과 데안 쿨루셉스키 등 주전급들이 대거 선발에서 빠졌던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FA컵에선 오히려 선발 풀타임 출전하는 등 스텔리니 임시 체제에선 사실상 백업 입지였습니다. 물론 히샤를리송의 부상과 루카스 모우라의 징계 결장 등 공격진 누수가 있어 손흥민이 당장 벤치로 밀려날 가능성은 적기는 하지만 이들이 돌아오면 주전 자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데다 콘테 감독 경질과 맞물려 반등을 기대해 볼 타이밍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운 흐름입니다.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부진의 이유에 대해 지적하기 바쁜데 손흥민의 부진이 자신감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영국 풋볼 런던의 토트넘 전담 기자인 알레스디어 골드 기자는 해당 경기에서 짚을 만한 포인트들을 정리했는데 그중 하나는 손흥민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아쉬운 시즌을 보내는 중입니다. EPL 득점왕을 차지했던 지난 시즌과 비교되어 손흥민을 향한 팬들의 아쉬움이 더욱 큽니다. 물론 해트트릭을 기록한 레스터 시티전이나 멀티골을 터뜨린 프레스턴 노스 엔드와의 경기처럼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경기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시즌을 두고 봤을 때 지난 시즌에 비해 활약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최근 경기력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A매치 휴식기를 맞이하기 전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득점을 터뜨렸고 이어진 사우샘프턴전에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국가대표팀에서는 콜롬비아를 상대로 2골을 뽑아내 좋은 흐름을 이어가며 현지에서도 손흥민의 활약이 에버턴전에서도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에버턴전에서 침묵하자 골드 기자는 이를 두고 자신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골드 기자는 손흥민이 부담감을 매일 안고 살아간다며 지금은 손흥민에게 깊이 박혀있는 자신감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손흥민이 평소 자신이 잘했던 부분들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손흥민의 부진 이유로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술 문제인데 새로 영입된 이반 페리시치가 손흥민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뛰는 게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또 손흥민이 최전방에 머무르기보다 밑으로 내려와 공을 연결하는 데에 집중하느라 득점이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플랜 A만 고집하던 콘테의 전술을 이어받은 스텔리니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날 경기는 콘테 감독이 경질당한 후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감독 대행으로서의 첫 경기였습니다. 일전에도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은 적이 있지만 콘테 감독이 경질된 후에 치러진 첫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스텔리니 체제에서도 토트넘은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스퍼스 웹은 혹독한 평가를 내렸는데 스텔리니는 과감하게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 남은 시즌 토트넘은 4위 싸움을 해야 하지만 희망을 볼 수 없었으며 플랜 A가 막힌다면 공격적인 전술이 필요한데 토트넘은 그러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현재 토트넘은 과감한 전술 변경과 유연성이 부족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꼭 풀어야 할 과제라 레비 회장은 토트넘의 다음 감독으로 공격적인 감독을 찾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HITC는 토트넘이 네덜란드 페예노르트 아르네 슬롯 감독을 노린다며 엄청나게 공격적인 미치광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결별한 토트넘 감독 후보로는 율리안 나겔스만 전 바이에른 미넨 감독을 비롯해 루이스 엘리케 전 스페인 대표팀 감독, 그리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파리 생제르맹 감독 등이 거론됐습니다. 페예노르트 지휘봉을 잡고 있는 슬롯 감독은 이들과 비교해 이름값이 떨어지는데 2019년 AZ 알크마르에서 감독 생활을 시작했을 만큼 경력도 짧습니다. 하지만 감독으로서 성과는 짧은 경력을 상쇄합니다. 슬롯 감독은 감독 첫 해였던 2019-2020 시즌 AZ 알크마르를 네덜란드 에레디비지 준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승점은 56점으로 아약스와 같았는데 득실 차에서 밀렸습니다. 코로나로 시즌이 단축되지 않았다면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알크마르에서 승승장구하던 슬롯 감독은 2020년 12월 페예노르트와 비밀 협상을 벌였던 사실이 적발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페예노르트와 계약하면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며 2021-2022 시즌부터 페예노르트 지휘봉을 잡았고 부임 첫 해부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 리그에선 전 시즌 5위였던 팀을 3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시즌엔 더욱 발전했는데 현재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에리디비지 정상을 차지했던 아약스의 독주 체제를 깨고 있는 것입니다. 에릭 테나흐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떠난 빈자리를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토트넘은 슬롯 감독이 토트넘 감독직에 관심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시험해왔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슬롯 감독이 페예노르트와 계약되어 있어 토트넘은 공식적인 접근에 앞서 에이전트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ITC가 공격적인 미치광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슬롯 감독은 공격적인 전술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10번 포지션을 높게 올려 공격수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HITC는 이를 두고 토트넘 팬들도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에 좋지 않은 소식인데 간판 스타 해리 케인이 가까운 친구들에게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토트넘은 여러 이슈로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경질 이후 새 감독을 찾아야 하고 특급 공격수 케인과의 연장 계약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케인은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되기에 지금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은 점점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케인이 내년 여름 FA로 떠나버리면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케인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지만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맨체스터 영국 구단에 케인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승 욕심이 큰 케인은 우승 가능성이 더 큰 빅클럽으로의 이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케인이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신은 토트넘과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연장 계약에 집착하다 올 여름 판매 시기를 놓치면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를 다른 팀에 넘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맨유는 올 여름 8천만 파운드를 시작으로 토트넘에 케인 이적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인은 해외 구단 이적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남아야 앨런 시어러의 역대 최다골 기록 경신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우승은커녕 4위 사수도 어려워졌기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잔류가 무산된다면 해리 케인을 잡을 명분도 사라집니다. 영국 언론 미러는 이적에 대한 케인과 레비의 입장,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동향을 집중 조명했는데 미러는 맨유가 케인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케인의 미래가 여름 이적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며 케인은 맨유의 최우선 타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맨유의 에릭 테나흐 감독은 케인 영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맨유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테나흐가 케인의 영입을 결정했고 이적료까지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영국 디애슬레틱은 최전방 공격수를 찾고 있는 에릭 테나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해리 케인의 영입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애슬레틱은 익명을 요구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측 소식통에 의하면 테나흐 감독이 새로 영입할 최전방 공격수 1순위로 케인을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디애슬레틱은 레비 회장이
1억 파운드가 넘는 이적료로 케인을 보낼 것인지, 2024년 계약 만료 이후 아무런 대가 없이 케인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지가 관건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아울러 디애슬레틱은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 발목을 잡았던 이적료 문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엔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정적 페어 플레이를 고려하면서도 3억 파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1억 파운드로 추정되는 케인 영입엔 무리가 없습니다. 해리 케인의 존재는 차기 토트넘 감독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감독 선임을 위해 장점을 어필해야 하는데 여태까지는 케인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이자 토트넘의 대들보 같은 선수로 감독이라면 한 번 정도는 기용해 보고 싶은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케인의 존재는 감독 선임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반대로 케인이 없다면 토트넘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케인의 불확실한 미래는 토트넘 차기 감독이 직면하게 될 단점이고 케인이 팀을 떠나게 된다면 그를 대체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흔들리는 토트넘에서 케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30세를 앞두고 있는 케인은 토트넘이 4위로 마무리되더라도 팀을 옮길 것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케인이 너무 늦게 토트넘을 떠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 토트넘에서 케인이 나가면 토트넘은 다음 시즌부터 10위권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 팀의 전력이 됩니다. 그럴 바에야 이참에 무너져버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번 시즌 탑4 진입에 실패하고 케인과 함께 손흥민 선수를 보내줘야 합니다. 케인은 맨유로 가고 손흥민 선수는 클럽이 있는 리버풀로 떠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굳이 프리미어리그에 집착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리버풀이 아니더라도 레알이나 바르셀로나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미넨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케인을 따라 용기를 내서 다음 시즌 다른 색깔 유니폼을 입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